자,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받고 정식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저작권이 걸려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 자유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얘는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예를 들어 30일 동안 무료로 쓰고 이후에는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사실 개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으로 나뉩니다. 알파 버전에서는요, 개발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알파 버전이라고 하고, 베타 버전은 일반인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버전 테스트한 이후에 베타 버전을 일반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더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데모 버전은요, 내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홍보의 목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 몇 개의 기능을 제외하고 딱 그거를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나는 정식 소프트웨어를 돈 내고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데모 버전이고요. 그리고 패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패치를 해야 돼요.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패치고,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패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들은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잡지를 샀을 때 끼워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끼워서 파는 것을 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25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만 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뭐에 대한 설명이죠?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프리웨어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해놓고. 니은,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의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얘는 일정 기간 동안 기능을 제한한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쉐어웨어이고, 기능을 제한한다 라고 하면 데모 버전인데 둘 다 홍보의 목적을 띠고 있죠. 어쨌든 얘는 쉐어웨어 또는 데모 버전, 지문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디귿,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는 정식으로 판매되는 프로그램 사서 쓰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기역은 공개 소프트웨어, 즉 프리웨어, 니은은 데모 버전 또는 쉐어웨어, 디귿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하면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 쉽죠? 자,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보셨으니까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운영체제는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OS라고 하고요. 이 운영체제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보통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 윈도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컴퓨터가 기계잖아요. 그 기계를 관리를 해주고 우리들한테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한 것들이 운영체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유닉스, 리눅스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죠. 갤럭시나 뭐 이런 것들, 또는 iOS,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운영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여튼 운영체제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운영체제의 종류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운영체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처리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 시간도 짧아야 돼요. 내가 야라고 물어보면 왜라고 대답하는 시간이 짧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뢰도가 우수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을 했을 때 정확히 2를 찍어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신뢰도이고, 사용 가능도도 증대가 돼야 합니다. 사용 가능도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이는가를 나타내는 게 사용 가능도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 가능도가 낮다면 얼마 쓰지 못하고 버려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좋은 운영 체제를 사용하면 컴퓨터의 가부하도 적게 들고 컴퓨터의 전력도 적게 잡아먹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운영 체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긍정적인 대답이니까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운영체제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일괄 처리는 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예전 방식인데요. 우리 월급 같은 거 매일매일 계산할 필요가 없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 처리라고 하고, 그리고 실시간 처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형식을 말해요.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실시간 처리를. 그렇죠. 예약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실시간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중복해서 예약이 돼버려요. 그러면 혼동이 오겠죠.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실시간 처리이고, 다중 프로그래밍은 시분할 처리와 관련이 있어서 일단 시분할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분할 처리는요, 제가 작업이 이렇게 있으면, 할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할 일을 갖다가 시간별로 끊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1초당 단위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처리하는 게 시분할 처리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작업이 하나 있을 때는 시분할 처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작업이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2개의 작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간별로 이렇게 끊어서 처리를 한다고 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를 해서 여기 조금 처리하고 여기 조금 처리하고 여기 조금 처리하고 여기 조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처리하게 되면 마치 2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시분할 처리를 하더라. 즉 시분할 처리는 시간을 분할해서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시분할 처리이다. 시분할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다중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중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키고 한글을 키고 인터넷을 키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더라. 이게 다중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중 처리라고 있는데요. 다중 처리는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주는 장치가 뭐가 있었죠? CPU가 있었죠. 컴퓨터 머리에 해당하는 CPU가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엄연히 다중 프로그램과 다중 처리는 다른 내용이니까요.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따가 문제로 한번 또 만나볼게요. 그리고 분산 처리는 작업 자체를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게 분산 처리입니다. 일을 분산해서 처리한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6번. 다음 중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일괄 처리 시스템. 쉽죠? 자, 27번.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딱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밖에 없죠. 다중 처리 시스템. 근데 사실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듀플렉스 시스템도 사실 CPU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중 처리 방식에서는 2개의 CPU를 둘 다 동시에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 둘 다 2개의 머리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빨라요. 근데 듀플렉스 처리 시스템에서는 2개의 CPU가 이렇게 있다가 2개의 CPU 중 하나가 고장나거나 과부하가 일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얘는 속도를 위해 2개의 CPU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고, 얘는 안정성을 위해 2개 중 하나는 보조로 갖다 놓는 시스템을 말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2개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 뭐에 대한 설명이죠? 다중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 하지만 듀플렉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윈도우 7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윈도우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일단 특징을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한
그 사용자 환경 방식이다. 이거와 다른 말이 CUI 방식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CUI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7은 32비트와 64비트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32비트, 64비트 처리 방식을 지원을 하고, 또 윈도우 7은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법을 사용해요. 여기서 선점이라는 말은 작업을 빼앗을 수 있다, 작업을 선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 멀티태스킹은 멀티 여러 개 작업을 할 수 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7 이전에 윈도우 XP, 뭐 예전에 사용했던 윈도우 뭐 2000 뭐 이러한 것들 등등등에서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 FAT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윈도우 7에서는 NTFS라는 파일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겨났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255자까지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파일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최소화해서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리소스를 최소화하여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음 문제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28번. 파일 시스템의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FA16과 비교하여 NTF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FAT16은 옛날 거라 그랬죠.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하드디스크의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뭐가요? NTFS가요. 그렇죠. 2번. 안전성이 향상된다. 그렇죠. 옛날 거보다 지금 NTFS가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다음 3번.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4번.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바꿔 읽어보면 시스템의 자원을 최대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파일이 갖는 그 자원이 최대화되면 컴퓨터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소화해야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NTFS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얘를 올바른 말로 바꾸려면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올바른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최소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29번. 한글 윈도우 7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면요.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멀티스레드란 여러 개의 작업량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시분할 처리와 관련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기법을 통해 프로그램 간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다중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켜서 다른 작업에 지장 없도록 한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점형 멀티태스킹 아닙니까? 작업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작업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다음 4번.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이다. 어떤 말이 이상해요? 예, 맞아요. B자가 아닙니다. 선점형이에요. 선점형. 그쵸? 틀리면 안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즉 단축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일단 F1 도움말을 표시할 수 있어요. 바로 한번 눌러보세요.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튀어나오고, F2는 이름 바꾸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에서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F2를 누르면 바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F3을 누르면 여기 검색할 수 있는 게 딱 떠요. 여기 보이시죠? F3이 검색입니다. 그쵸? 그리고 F5를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요. 지금 화면으로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F5를 하면 새로 고침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F8은 윈도우가 처음 켜질 때 F8을 열심히 누르면 부팅 메뉴라는 게 나타나요. 지금 그림으로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안전모드라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 F8을 누르는데, 이 안전모드는 또 무엇이냐?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 들어가는 모드예요. 최소한의 장치만 실행해 놓고 컴퓨터를 안전한 상태로 부팅하는 것이 안전모드입니다. 어쨌든 글로 들어가려면 부팅 메뉴 가야 하고, 부팅 메뉴 가려면 F8로 가야 하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Alt F4 프로그램 종료, Alt 엔터 속성, 이거는 오른쪽 눌러서 속성 누르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Alt 엔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Alt-탭 창전환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Alt-ESC는 창전환 똑같이 창전환인데 Alt-탭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고요. Alt-ESC는 프로그램의 목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Shift F10은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누르는 거나 Shift F10을 누르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델리트가 아니라 시프트를 이용해서 델리트, 즉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영구 삭제되어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게끔 삭제가 돼요. 그리고 컨트롤 ESC 시작 메뉴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리고 컨트롤 Z는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실행 취소, 이러한 것들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단축키는 많이 있는데요.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0번 문제.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임의의 폴더의 아이콘을 선택하고 Alt 엔터를 눌렀대요. 여기 Alt 엔터를 누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속성을 누른 거랑 같은 결과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선택한 폴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속성을 누르더라. 그게 Alt 엔터더라.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당연히 1번밖에 없겠죠. 정답 1번. 너무 쉬워요. 그죠? 다음 31번. 한글 윈도우 7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닫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Alt F4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 다음 3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단축키로 옳은 것은, 휴지통 안 거치고 바로 지우는 거 뭐였어요? Shift 누르고 지우면 되겠죠? Shift 델리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